중국과 한국의 김치 이슈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김치는 한국 것이 아니고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치 공정을 대대적으로 시작한 게 원인이죠. 중국은 유엔 대사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연출하고 1,40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직접 영상에서 김치를 담그는 등 한국을 계속 자극하면서 김치에 대한 대대적인 공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김치에 파워 차이를 표기하지 않으면 판매 금지를 시키기도 하는 등 양국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관영 언론인 황구시보를 통해서 한국은 중국 김치를 많이 수입하니 김치는 중국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느닷없이 일본 언론도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7배라고 보도하며 한중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한국 김치 불매운동을 하던 일본 네티즌도 김치는 중국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만 보면 한중 싸움에 일본은 대부분 중국 편을 들면서 더욱더 한국의 대중들을 불쾌감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김치에 대해 연일 불을 뿜어대던 중국 당국이 다소 잠잠한 모양새가 보이는데요. 바로 중국 굴삭기 김치 영상 등이 등장하면서 중국 김치에 대한 불신으로 국면이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중국 굴삭기 김치 영상은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 중국의 김치 공정이 가속화되고 이슈가 되면서 한국은 이렇게 비위생적인 김치를 절대 만들지 않는다며 한국의 네티즌들이 영상을 급속하게 공유한 것입니다. 중국의 각종 비위생적인 김치 대량 생산 영상이 공유되자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서 굴삭기 김치는 수출용이 아니라며 급하게 김치에 대한 이슈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괜히 김치를 잘못 건드렸다가 한국이 중국산 김치를 수입 안 할까봐 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국을 자극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산 김치 불매운동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 벌써부터 한국의 다양한 김치찌개 전문점 혹은 한식집에서는 원산지가 중국이면 안 먹는다는 글들이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으며 일부 음식점은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한국에 김치 수출을 1년에 3, 4억 달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 관련 부처는 중국의 굴삭기 김치가 한국에 안 들어왔다며 중국 이야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중국에서 절임 배추를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영상을 놓고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관련 입장을 정식으로 표명한 것인데요. 식약처는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배추는 수출용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했으며 중국 정부 해관 총선은 문제가 된 배추 절임 방식을 2019년부터 법령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배추는 통상 24시간 이내로 절여야 하는데 문제가 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입 신고를 하면 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렇게 절여지면 김치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김치 등 수입 식품은 수입 전 통관 유통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작년까지 수입김치 제조업소 112곳을 현장 점검하고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등 36곳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등의 조처를 했습니다. 또 작년에 수입한 중국산 김치 및 절임 배추 19,000여 건 가운데 9.2%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4건은 반송 폐기했으며 유통 단계에서도 200여 건을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국 기관에서조차 인정을 했으므로 중국산 절임 배추, 중국산 김치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 같은 국면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중국산 배추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품고 있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중국산은 확실히 배추가 흐물거린다. 분명 한국산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라면서 중국산 배추를 아무래도 꺼리게 된다면서 앞으로 국산만 소비하겠다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심지어 한국 당국이 아니라고 정식으로 표명을 했더라도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네티즌들에게 논란이 되는 것은 중국산 칵테일 새우 내부에 젤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 중국산 새우의 내부를 젤리로 채워넣으면서 등장한 문제인데요. 많은 네티즌들은 새우로 요리를 해먹었는데 새우 배에서 젤리 같은 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후기가 종종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산 새우에 이러한 악효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우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새우 배에 식용 악효 등을 주사해서 무겁게 출하하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부분 베트남에서 잡힌 새우를 곧바로 악효를 넣는 주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베트남이 아닌 중국으로 곧바로 넘기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수출되어 중국산 새우라는 것입니다. 실제 새우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출하되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중국 업자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은 새우도 가급적이면 태국산 등 중국산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정보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한때 미국 소비자협회 등에서 약 8% 이상의 중국산 수입 새우에서 식용 악효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새우를 씻어보니 비누 거품 같은 게 나왔고 이것은 식용새우로 볼 수 없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네티즌은 기본 중국식 재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 김치와 관련된 대파나 다른 채소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SNS에서는 대파를 씻으니 초록색 물감이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공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파가 씻은 부분에 대해서 물감을 칠해서 싱싱하게 보이려는 의도가 들어갔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파는 경우에 따라 김치에 들어갈 수도 있는 식재료이고 대파 자체가 한국에 직수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굴삭기 절임 배추가 꼭 한국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파 말고도 일반 과일에서도 이렇게 색소를 칠한 경우가 중국에서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수박값이 폭락하자 많은 중국 상인들은 수박에 색을 칠해서 싱싱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포도에도 각종 색소를 분사해서 잘 안 익거나 시든 포도가 잘 익은 것처럼 보이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 폭로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일부일 수 있음에도 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이나 기타 국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아니라고 했으며 심지어 한국 식약처가 해명을 하더라도 싸늘한가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매우 높아졌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더불어서 한국의 문화공정이나 김치공정, 드라마 빈센조의 비빔밥을 음식 문화가 떨어져 못 먹는 음식이라고 조롱하는 등 중국이 연일 한국에 대해서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에서는 중국 신뢰지수가 거의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산 거부 사태는 최근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국경 분쟁에서 사상자까지 발생하자 중국산 보이콧에 적극 나섰습니다. 값이 아주 싼 생필품 등을 제외하고는 샤오미 같은 중국산 핸드폰 불매가 일어나 삼성 모바일이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괌을 비롯한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등의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 입찰을 거의 따는 상태였으나 갑자기 거래가 취소되어 퇴출당했습니다. 호주나 캐나다 등에서는 중국산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이 호주산 와인 수입을 거부하자 호주산 와인 사마시기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베이징 올림픽은 이미 많은 서방 사회가 참가하고 싶지 않다며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더 이상은 중국발 소식에 대해서 일종의 노이로제를 겪고 있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만 유독 이렇게 중국산 절임 배추나 김치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방에서는 과거 러시아와의 냉전을 겪긴 했지만 그때는 단순히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다툼이었지 러시아가 전 세계를 괴롭히거나 인간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을 벌이는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각국이 괴로워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문제로 발전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것은 중국 중심의 민족주의가 국가 내부에서만 일어났던 과거와는 달리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조용히 힘을 기르던 등소평의 도광양회가 아닌 마음대로 세계의 칼을 휘두르는 유소자귀로 바뀌면서 1대1로 정책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일들이 이제 세계 시민의 일상으로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도 이러한 중국과 관련된 김치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더욱더 중국을 신뢰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의견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 얘기를 꺼내고 나섰습니다. 현지 관영 언론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방어에 나서면 중국군이 일본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미중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일본이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6일 미일 국방장관 회담 때 양국은 대만 해협 유사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23일 미국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의 글로벌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심하면 중국인민해방군 장성들은 오키나와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미사일 공격하려고 들 것이다. 인민해방군에 막대한 손실을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병력을 먼저 제거하고 싶기 때문이다. 미군은 오키나와 공군기지를 포함해 일본 내 23개의 군사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대부분의 미군 군용기는 오키나와 기지에서 이륙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일 겁니다. 호주의 정책연구소에서도 동일한 평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설령 미군이 일본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일본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초장의 일본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는 일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일본 정치권은 비상사태일 것입니다. 본토가 초토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당사국인 대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물론 일본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강제로 끌어당겨지면 호주나 인도 같은 주변 나라들도 참전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의 연구소는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모든 당사자가 대만 지원에 나서지 않을 선택지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안보 질서가 붕괴될 것이다. 그 틈을 타서 중국이 재빨리 힘의 공백을 채울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긴장의 주요 요인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수단을 동원해야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대만과의 재통일 노력에 간섭하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될 것이며 많은 나라가 관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중국의 군사 전력이 생각보다 강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를 가정한 워게임에서 미국이 자주 패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은 지난 27일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국의 대만 방어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발언을 한 인물은 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데이비드 오크맨액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는 국방부의 워게임 시행을 지원하는 전직 고위 국방 당국자 출신입니다. 오크맨액 연구원은 워게임 결과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면서 미국을 블루팀, 중국을 레드팀으로 나눠 가상 워게임을 했을 때 대만 공군이 몇 분 만에 파괴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태평양 지역의 미 공군기지들이 공격을 당하고 미국의 전함과 전투기는 중국의 미사일로 저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크맨의 연구원은 워게임의 결과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워게임에서 블루팀 미국이 단호하게 개입하는 경우에도 항상 침공을 막아내는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NBC 방송은 20년 전만 해도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전함과 전투기, 순항탄도 미사일 등의 대규모 투자한 결과 미국의 우위를 약화할 정도로 군사력을 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고 신빙성이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야 워낙 허풍이 심하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또한 워게임도 미국의 국방부가 실시한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MBC 방송은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현재 임박한 것은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대만이 미중 간 잠재적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국은 이 결과에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대만을 상대로 직접적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도 이득을 보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보장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예속시키는 데 성공하면 아시아의 지형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나라들이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경우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다만 중국의 대만 도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지난 26일 역대 최대 규모인 군용기 20대를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중국이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유럽연합과 영국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를 제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다음 대상은 쿼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국가들과의 공동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과시하고 나오자 맞대응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장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움직여줄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결코 장기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중국 전문가들도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것은 중국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중국의 부상은 러시아에도 위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는 임시 방편으로 뭉쳤지만 공통 분모보다 차이점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가치와 정치 시스템은 중국보다는 서방과 보조를 더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교역에서도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금융의 독립을 강조했지만 완전한 독립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결제 시스템과 별도로 다른 국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